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드입니다. 6월 6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치 거래량이 80건. 이거 실화입니까? 거래량 줄어든다고 했죠? 이거 실화입니까? 실화인지 아닌지는 조금 이따 제가 밝혀드릴게요. 우리 착한 성은이가 이제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 장기 하향 안정하라. 여기 유튜버하고 구독자 수준은 뭐 떨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은이가 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제가 요 댓글은 어느 영상에 달린 댓글이냐 하면 그 하는 총재님께서 2년 전에 집값 떨어진다. 그리고 장기 하향 안정하러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영상을 찍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일본식의 장기 하향 안정화 그 길을 택할 것이다. 다만 급등했던 집값이 떨어졌다가 다시 순환 모형에 의해서 돌아갈 확률 49%로 보고 그 다음 일본식으로 떨어질 확률 51%로 보고 이 방송은 진행이 됩니다. 이 기본 전제 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급등한다, 급락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수준이 아닙니다. 제 영상을 뭐 몇 개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여기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당신 말이 옳기 때문입니다. 네, 착한 성우님 이제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부산 아파트 거래량 한번 오늘 80건이라고 일단 적혀 있는데요. 요것은 일단 실화가 아니고 요건 구라입니다. 구라예요. 그걸 알아보기 전에 지금 오늘 알아봐야 될 것은 특례 보금자리론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규 주택 구매를 위해서 부산에서는 4,000건 정도를 신청했어요. 4,000건이 다 된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 반려당한 경우가 제법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000가구 정도가 신규 주택 구입하기 위해 신청했지만 2,600가구 정도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2,600가구 정도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한 걸로 보입니다. 전년 동월과도 비교해 볼 수 있겠고 뭐 그 이전에 평균 한 1,100건, 작년 하반기에 1,100건 정도 되는 거래량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특례 보금자리론 뉴스부터 먼저 가지고 와서 알려드립니다. 63%가 소진되었대요. 4월 말까지 25조가 쓰였대요. 사실상 3월 말까지 우리는 25조가 쓰인 줄 알았거든요. 4월 말이 되었을 때는 30조가 쓰였다고 했어요. 근데 반려당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 지난 발표들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월 말쯤이 되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다 소진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바라봤었는데요. 그 기간이 더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 두세 달 정도 더 이연되어서 10월 말경 되면은 기존에 편성되었던 40조 정도 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소진될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기간은. 아무튼 특례 보금자리론 7월 말에 소진되고 저는 20조 정도 더 편성되겠구나 라고 봤는데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20조 편성은 물 건너갔고 많아봐야 10조 정도 더 편성되는 흐름, 그 말인즉슨 부동산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거 23년도의 거래량이 제법 많이 늘어났잖아요. 전년 동월과 한번 먼저 견주어 봅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월, 3월, 4월 특례가 투입되고 나서 늘어났는 거래량은 1,200건 수준밖에 1,300건 정도 수준 됩니다. 1,300건. 근데 우린 특례로 인해서 2,600건이 늘어났다고 했죠. 2,600건. 특례로 인해서 거래량이 2,600건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 늘어난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보다 더 늘어난 거래량, 그러면 무엇과 견주어 볼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작년 말 요 거래량 흐름 있죠. 요 거래량 1,100건 정도의 거래량 흐름 일어났던 것과 견주어 보니까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1,400건 1월 달의 거래량인 1,400건과 견주어 봤을 때 늘어난 거래량을 해보니까 2,550건, 거의 특례 늘어난 숫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만약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없었다면 1,400건 정도의 수준의 거래량이 지속해서 일어났을 것이다. 2,100건, 2,400건 이렇게 초과해서 나타났던 부분 700건, 그리고 1,000건, 850건 이렇게 1,400건에서 플러스 알파로 나타났던 거래량은 특례로 인한 효과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거래량이 1일 거래량이 80건이 신고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죠. 그것도 화요일에
이틀치 거래량이 모이는 화요일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은 지난주에도 일어났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량이 40건이 신고되었어요. 자, 매도 물량은 늘어나고 있고 임대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자, 여기 아파트 투미라는 사이트에서 이거 딱 보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 아파트 투미나 혹은 돈보라는 사이트를 참고하실 거예요. 80건의 거래량 충격입니다. 뭐라고? 대구가 136건인데 부산이 80건밖에 안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고 깜짝 놀라시겠죠? 그래서 제가 취합하는 요거 날짜별로 파일을 매번 만들어서 취합합니다. 취합해 보니까 69,994건에서 71,124건으로 지난 금요일과 6월 3일과 6월 6일 오늘 화요일 이틀치를 비교해 보니까 130이라는 거래 건수가 나옵니다. 130건. 그러면 좀 받아들일만 하겠죠. 이 80건이라는 숫자는 구라였다. 그래서 이틀치 거래량은 사실상은 130건이었다. 여기서 취소 거래도 또 2억 건씩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걸 뭐 너무 적은 숫자니까 그걸 빼고 80건은 확실히 구라다. 130건의 거래량이 사실 맞습니다. 130건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 80건도 구라다. 이 구라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 5월의 추가 거래량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1709에서 1607을 빼면 102건. 그리고 33에서 7을 빼면 26건. 취소 거래가 2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거래량은 80건이 아니고 128건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예, 아파트 투미나 돈보나 이 사이트들 결국 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돌려지지만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자료를 취합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짚고 넘어가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제목하고 내용하고 또 다르네 할 수도 있지만 제목에는 때로는 단어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게 뭐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것보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래량 수준을 보면은 1709건 한 4, 5일 지났을 무렵과 견주어 봤을 때 지난달보다 약간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지난달의 거래량이 2250건이었거든요. 한창 때 2405건에서 2250건으로 줄었고 또 일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엄청난 힘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제 부동산 올라간다. 이권과 관련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울부짖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은 떨어진다. 또 이 부분만 보고 싶을 것이고 우선은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건당 거래대금 저는 아무래도 이 4월달, 5월달 이때 4월달 특히 이때 대형 평형의 고가 아파트들 거래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2월달이나 1월달 그맘때도 2월달, 3월달 그맘때도 이거 세수가 너무 안 거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수가. 그래서 뭐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세수가 많이 덜 거쳤거든요. 그럼 이걸 어디에서 거둘 것인가라고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 종부세라는 놈이 남아있어요. 종부세라는 놈이. 깎아준다 이야기는 했지만 요거 충분히 조정할 여지가 있거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로 떨궈 놓은 것을 80%만 올리기만 해도 몇 조씩 돈을 더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정부가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이때 아마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막 수십억짜리 물건들 거래되고 했는 거 분명히 이것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3억 미만 비중 5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6억 이상 거래량 이 중에서도 특히 이 대형 평형들을 고가의 대형 평형들을 왜 처분할 수 없었을까? 종부세 한번 두드려 맞으면 시기 아프거든요. 생돈 나갑니다. 한 두어 채가 비싼 거 두어 채 가지고 있어갖고 한태로는 임대 소득을 바라고 했는데 그 사실상 종부세 세게 걸리는 사람들은 임대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종부세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네, 6억 이상 비중 올라가 있고요. 분양권 20건 중에 2건의 신고가가 있었고 오늘 거래가액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앞부분에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할까 싶어서요. 전세 거래량 44건 이것도 구라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숫자를 비교해 보면은 80건 6월달 80건이 추가되었고요. 7월달이 대략 100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180건으로 떠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 투미라는 사이트에는
44건이라고 거래량이 떠 있어요. 그래서 전세 거래도 오늘 나타난 수치는 굴하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전세 비중은 약간 높아지는데 전세 금액은 2억 2천 수준에서 고정.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지금 요새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역전세 구간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빨간색과 회색선 요 구간만큼 역전세가 나타날 것이고, 요 구간이 언제까지 높았냐, 언제까지 지나치게 높았냐면 22년 거의 10월 달까지 높았어요. 2억 5천에서 2억 6천 수준이던 것이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2천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역전세 효과는 이제 부산 지역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효과는 1년을 갈 것이다. 이만큼 지금 이뤄지는 평균 전세 가격과 그리고 1년 전, 2년 전의 평균 전세 가격과 견주어 봤을 때 그 갭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줄어든다. 그 말인즉슨 전세 시장에 있는 돈이 줄어든다. 부동산 시장에 풀린 돈이 줄어든다. 투자 금액이 줄어든다. 시장 규모가 축소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전세 살던 사람들이 모두 다 집을 살 것이다.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분도 계세요. 나머지 뒷내용들 여기까지. 월세 거래량도 요거 구라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집계 안 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시청 감사합니다.